시작해 봅시다. 제대로 가자. 미적분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뭐랄까 어렵다라고 새롭다라고 느끼실 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야.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수원수투 종합 테스트를 봤습니다. 비록 성적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굉장히 저조했으나 그래도 종합 테스트를 본 이유가 그냥 이런 거요. 우리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너는 수학 1이랑 수학 2를 합쳐놓은 상태에서 약간의 플러스 알파가 보태졌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에서 외워야 될 것들을 모르시면은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미적분에서 사용되는 모든 표기는 수학 1에서 배운 게야. 되겠죠? 모든 표기는. 그 다음 두 번째, 미적분에서 사용되는 모든 논리는 수학 2에서 배운 게야. 그래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표기 자체가 지수, 로그 할 거고요. 삼각함수 쓸 거고, 수열 이런 애들 할 거고, 그 다음 수투 같은 경우는 모든 이제 논리라는 게 함수의 극한 아니면 미분 계수와 도함수, 그 다음 그들의 성질, 그 다음 정적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 따위는 미적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애들은 내가 설명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모르시면 이제 여기는 못 따라오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미적분에서만 특수하게 배우는 몇 가지 스킬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덧셈 정리라던가 지수로그 함수 미분이라던가 역함수 미분 아니면 치환적분, 부분적분 이런 스킬들, 그것들을 이제 한번 만들어 나가보자고. 그래서 여전히 수원수투는 좀 계속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 교육과정상 얘들아 수능을 쳐보잖아. 그러면은 8이야 문제 개수가. 그러니까 미적분까지 선택 과목까지 했을 때 수원 11, 수투 11, 미적분 8이라고. 근데 난이도 자체는 제일 최고 난도 문제가 수학 2에서 출제가 되는 게 대세고요. 현재로서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세 과목 중 누가 더 중요하니 라고 따지면 나는 수원수투라고 강조를 하고 싶어요. 되죠? 그래서 수원수투 공부는 앞으로도 계속 하세요. 부지런히 하세요. 부지런히. 수원수투는 그냥 떡 갖다 줘도 떡 풀 수 있게끔 그냥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시작해 봅시다. 수열의 극한 이런 거 우리가 수투에서 있죠. 극한이라는 건 이렇게 인식을 했대.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가 갖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는 게 함수의 극한이랬대. 그죠? 그러니까 그 함수가 그림을 그려 나감에 있어서 그것이 여기선 어떻게 되니, 앞으로는 어떻게 되니, 이전엔 어떻게 됐니, 이런 거를 이제 따져준 게 극한이었잖아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수열이라는 건, 그렇죠? 수학원 마지막 단어에서 함수는 함수인데 너의 정의역이 있잖아. 자연수로서 주어지는 함수이기로 했다고. 됐죠? 수학 2에서 배웠고요. 수학 1에서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종합해 봅시다. 그러면서 수열의 극한이 되는 건데, 자, 보아. X축, Y축이 있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디야. fx입니다. 됐요? 예쁘죠? 그 다음 여기가 4이고 여기가 2야. 그렇죠? 이런 함수 fx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대. 수투 함수의 극한에서. 첫 번째, 리미트 x가 4로 올 때, 그때 fx라는 녀석의 극한값은 2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고요. 당연한 소리죠. 자, 다음 두 번째가 리미트 어디로 가볼 거냐면 리미트 x의 값을 음의 무한대로 가보겠대. 그때 fx의 극한값을 보니까
그게 이 함수의 저쪽 방향으로의 흐름이었고요. 그죠? 그래서 쳐다봤더니 네가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더래.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그치? 왜 이렇게 화면이 꺼지는 거야 이거? 네, 그러면서 다음 세 번째, 너를 양의 무한대로 이빨 당겨봤더니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fx는 지금 보니까 어때요?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렇지? 그래서 너는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잖아? 이런 상태였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는 그 수열이란 녀석은 함수의 그래프를 쳐다볼 때 정의역의 자연수만을 쳐다보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경향이 있을 때 그 중에 자연수에 대한 함수 값들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돼? 지금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런 식으로 됩니까? 그런 녀석들만을 쳐다보는 게 y가 아니라 an이 됐던 거고요. 역시 집어넣은 애들은 자연수만 집어넣겠다는 거였다고. 됐죠? 일단 첫 번째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있을 때 자연수인 정의역에 대해서만 그 그래프를 쳐다보겠다는 게 수열이었다고. 그 상태에서 상식적인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함수는 모든 공간, 아니 첫 번째가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함수 같은 경우는 극한을 보낼 때 첫 번째가 x가 4에 가까워진다는 건 일단 x가 4는 절대로 아니랬잖아. 그잖아. 4가 아닌 것들이 4에 가까워질 때 함수 fx는 2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이었다고. 그죠? 근데 수열의 세상으로 와버리면 4가 아닌데 4 근처에 있는 숫자들은 존재하지가 않겠다는 거야. 왜냐면 그 함수 자체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따위 얘기는 수열의 극한에서 안 합니다. 되겠죠?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야, 자연수가 정의역이라서 얘가 제일 작은 항 해봐야 A1부터 스타트를 하는 건데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것 자체가 질문이 불가하잖아. 그지? 그래서 역시 너도 하지 않겠음.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열의 극한에 왔을 때는 x의 값이, 즉 n의 값이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만 처리를 할 것이고, 그때 지금과 같은 현상처럼 똑같이 해석을 해주겠다는 거야. 되니? 특별함 없죠? 그냥 그의 정의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함수의 극한에서 사용하던 모든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할 건데 수열이라는 녀석의 특성상 n의 값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만 처리를 하겠다고. 됐죠? 나머지는 그냥 대화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지금처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특정한 숫자로 특정할 수 있다면, 상수값으로 정할 수 있다면, 그때 너는 an이라는 수열이는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 본 적 있는 단어다, 그죠?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와 동시에 수렴하지 않는 모든 케이스들은 됐지?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겠다고. 괜찮겠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 중요한 얘기야. 수렴하지 않는 모든 케이스가 발산인 겁니다. 수렴 아닌 모든 것, 뭐 애매한 거, 무한대인 거, 음해무한대인 거, 진동하는 거, 모든 것들을 발산이라고 하겠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발산이요.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근데 굳이 이제 그 발산의 종류를 따져보자면, 이를테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같은 거, 너는 2의 n제곱이라는 등비 수열인데, 그죠? 그냥 n자리에 1, 2, 3, 4, 5, 6, 7, 8에서 무진장 큰 수까지 가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2, 4, 8, 16, 32 뭐 이렇게 해서 엄청 커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함. 그냥 정확하게 적어봅시다. 대로 발산하고요. 또는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이런 거 마이너스 n의 제곱 같은 거,
역시 n에다가 1, 2, 3, 4 한 땀 한 땀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요딴 식으로 이제 점점 작아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 세 번째 뭐 이런 케이스 있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런 애들은 1이면 마이너스 1, 2이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요게 교대로 그냥 등장하는 모습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진동한다 라고 얘기를 하겠대. 그러니까 너를 알파라고 특정할 수 있으려면 하나로 고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고정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겠다는 거야. 됐죠? 됐고, 어쨌든 그냥 이 모든 케이스를 그냥 발산이라고 대화하시면 그만이라고요. 됐죠? 편안하게 접근합시다. 수열의 극한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극한값을 갖고 이제 몇 가지 장난을 쳐보면, 첫 번째, 수렴하는 수열이가 AN과 BN이가 있대요. 그래서요, 수렴하는 수열 AN, BN이가 있을 때, 이건 함수의 극한 때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야. 자, 수렴한다는 건 방금 얘기한 것처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가 알파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가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고.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렴하면 걔네들을 가지고 사칙 연산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bn분의 an이라는 이 나눗셈을 할 때만요. 그러니까 이게 베타분의 알파다 이렇게 표기를 할 건데, 나눗셈을 할 때만큼은 어때? 분모가 그지? 는빵이 않는 선에서, 되지 않는 선에서 요 사칙 연산이 가능하게끔 하자고. 됐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강조를 했던 게, 제일 중요한 건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만 사칙 연산이 가능한 게야. 그잖아. 수렴할 때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맘대로 해도 좋다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나왔던 문제가 뭐였냐면, 어떤 함수의 극한이 주어졌을 때 다른 추가적인 극한을 계산하라고 할 때 얘를 갖다 쓸 때 절대적으로 방정식에서 당연시 되던 논리는 사용하시면 아니 되는 거고, 그 다음 수렴하는 값이 주어져 있다면 반드시 그 모양의 극한값만 처리를 하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그냥 이런 문제, 책에는 없어가지고 그냥 예제를 좀 적어 주시면요, 리미트 n이 뭐 무한대로 갈 때 그런 얘기를 한대요. an 플러스 4분의 그 분의 3의 an 플러스 1 그 녀석이 2다 라고 했을 때 리미트 an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음에, 자, 정석적인 풀이는 요렇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건 an이 얼마다 이런 게 아니라 너란 녀석이 2로 수렴을 한대잖아.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모양만을 2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치환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만 2다 라고 정해진 거야.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자, an의 극한값을 구하려면 요렇게 an 플러스 4분의 3의 an 플러스 1이었는데, 이렇게 갑시다. 적어도 극한에서 bn 자리에는 우리가 2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an의 극한값이 궁금하면 an을 bn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 bn 자리에 2를 집어넣자 라고 얘기를 했다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볼까? an의 플러스 4분의 3의 an 플러스 4 그러면 얼마지? 이게 마이너스 11인가? 이렇게 되어서요, 너가요
an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11 그리고 플러스 3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하려는 게 an은 어쩌고 저쩌고 bn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반대로 하려는 거야. 자, 그러면서 3이 넘어가고 양변을 뒤집어. 그러면 마이너스의 11분의 bn에 맞니? 뭐래요? 마이너스 11분의 an에 플러스 4는요. 그는 bn에 마이너스 3이잖아. 그렇지? 그런 다음에 11 곱하고 4로 나눕시다. 그러면 an이는 33 마이너스 11에 bn이고요. 뭔가 이상한데. an 플러스하고 아, 미안해. 그렇지. 뒤집어 놨죠. 그쵸, 그쵸? 뒤집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bn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시면 an이는 이렇게 된대요. 네, 됐습니다. 자, 3 마이너스 bn 분의 11에 마이너스 4요. 정리 가능하죠? 이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양변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극한해주면 어쨌든 bn에 대한 극한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자리에다가 는 2를 넣어도 상관이 없겠다는 소리라고. 그죠? 요겁니다. 무조건 수렴한다고 주어져 있는 수열만 모양이 같아 쓰자 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n의 극한값은 뭐야, 이거 얼마인 거야? 7인가요? 이런 문제가 있대요. 그죠? 주어져 있는 모양과 자세만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다고. 그지? 또 다른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 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a 곱하기 an이가 4야 라고 했을 때 리미트 n이 뭐 무한대로 가는 n의 세제곱이에요. an 분의 en의 제곱 플러스 뭐 3n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뒤 오케이. 무조건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아. 이 자리에만 4를 집어넣는 게 가능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모양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만드셔야 하고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얘의 분모 분자를 나가 지금 n으로 나눠보면, 아니 n 제곱으로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 그쵸? 제곱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따라와봐. 그러면 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n 곱하기 an 분의 2 플러스 n분의 3이라고 처리가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미트에 n 곱하기 an이 자리에는 4를 집어넣는 게 가능하다면서, 그렇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처리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단락에서 나올 그 내용인데 n의 값이 무한대로 간데 n분의 3 어디로 가겠니? 0. 그렇죠. 함수의 극한 때 하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한 논리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시면 그 값은 뭐 얼마야? 2분의 1이라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수열의 극한은 뭐 못하는 친구를 내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되죠? 그냥 따라 하시면 돼. 그러면서 하나만 주의하실 점이 언제나 극한이라는 건 수렴하는 녀석들에 대해서만 사칙연산이라는 걸 처리하자. 뭐 그런 얘기요. 그죠?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계산해 보자고. 자, 극한값 계산합니다. 방금 나왔던 그 녀석 있잖아. 그놈 갖다 쓸 거야.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0이요. 그쵸? 그겁니다. 사실 극한에서는 이 내용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고 다 처리를 할 거고, 그에 따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수의 극한 때 했던 얘기랑 수열의 극한에서 하는 얘기는 사실상 거의 똑같아. 되지? 계산 방법이 특별한 건 없다는 거야. 그랬을 때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등장한대. 기억나니? 그지? 함수의 극한 때랑 똑같이 얘기하겠다고? 그러면 그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니? 그렇지. 최고차의 개수를 비교했죠. 어쨌든 일단 첫 번째가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었다고. 그래? 그지? 차수를 비교했다고. 그랬을 때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으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대로 극한값을 결정을 했고요. 분자가 크면 뿔만 무한대로 발산, 분모가 크면 0으로 수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그 다음 두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있었는데, 자 그때는 그 녀석의 종류가 두 가지였지. 첫 번째, 루트가 있느냐 아니면 루트라는 녀석이 존재하지가 않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랐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 뭐 늘 하죠. 유리화라는 작업을 분자가 됐든 분모가 됐든 유리화 작업을 하겠다는 거야.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이 유리화라는 작업을 하는 이유 다른 것보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어때? 무조건 무한대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리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그들 사이의 부호를 그지? 플러스로 바꿔주는 효과가 생긴다고. 되겠죠? 그러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에서 루트가 있길래 유리화를 해보면 그 다음 모습은 반드시 무한대분의 무한대 모양이 나오더래. 된 거죠?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나왔으니까 당연히 아까랑 똑같이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첫 번째. 자 다음 두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루트를 포함하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하래요. 가장 제일 큰 것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지. 큰 것으로 묶어내는 거야. 그러면 네가 그 극한을 판단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건데,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리미트 na 값이 무한대로 갈 때 뭐 na 제곱에 마이너스 3n 이런 자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고요. 루트가 없으니까 제일 큰 것으로 묶어내자 라고 하는데, 그걸 요런 녀석, 그지?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너를 묶어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있잖아. na 제곱에다가 1 마이너스 n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 무조건 절대적인 계산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0으로 가기에 얘는 무한대일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무한대 곱하기 1이 되어서 무한대다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그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루트가 없는 케이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계산해 보려고. 교재 11페이지에 기본 문제 1-1번 하나만 근본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 그래도 너무 쉬워도 참어. 원래 이런 날을 즐겨야 돼. 딱 불과 한 두세 타이밍만 지나면 뭔 소리야 이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을 즐겨. 자 일단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분의 2n제곱에 마이너스 3의 n이더라. 자 극한값 계산합시다. 보세요. 그냥 당부의 말씀. 너무나도 쉬운 극한값의 계산이길래 한 번씩 이 녀석의 근본적인 원리를 잊어버리시던데, 자 근본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여러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근본은 차수 비교가 아니라 이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고, 기본적으로
적어놓고 갈까? 여기서 핵심은 분모 있잖아요. 분모. 그 분모의 가장 큰 것으로, 그죠? 분모와 분자를 나누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물론 다항식일 때는 이제 최고차 항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분모의 제일 큰 걸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모의 제일 큰 게 n제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눴다고 그랬더니 니가요 3 더하기 n분의 2이고 마이너스 n제곱분의 1분의 2 마이너스의 n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나오니까 죄다 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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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의 극한값은 3분의 2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치?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았더니 최고차항의 계수의 b만 살았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근본은 좀 알고 쓰시라는 거야. 됐죠? 됐죠? 오케이. 첫 번째고요. 저 다음 두 번째. 그냥 책 볼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1분의 n제곱 플러스 3n. 분자가 차수가 크네? 그러면서 최고차항의 계수들이 각각이 양수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함. 그쵸? 다음 3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분의 3차분의 2차잖아. 그럼 걔는 당연히 0이겠지? 그지? 뭐 할 말 없어. 자, 다음 4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이번에 이제 좀 희한한 게 있죠. 로그에 n 플러스 2에 마이너스 로그의 n이다 라는 극한을 보내라는데, 일단 첫 번째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로그에서 니들끼리 로그의 성질, 그죠? 그러면은 n분의 n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때 그냥 요런 얘기죠. 널 리미트란 녀석 로그 따위는 그냥 무시하셔도 좋다는 거야. 왜냐면 리미트의 변수는 현재 n이니까. 그치? 그럼 n들이 있는 세상만 처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고, 그때 너의 극한값이 1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결론, 로그의 1은 0입니다. 그런 계산이었네요. 그죠?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에 기본 문제 1-2번. 자, 극한값 구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말이지. n의 세제곱에 플러스 2 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띵가 더하기 n의 제곱까지의 합을 구해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수원수투를 당연히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야. 그지? 일단 첫 번째요. 요거를 시그마의 k는 1부터 n1까지의 k제곱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거 지난주 시험 쳤잖아. 6분의 n 그라고 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됨. 그러면서 이 모양의 이제 극한을 보내야 되겠는데,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너 3차, 니네도 3차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최고차항의 계수의 b만 살리렵니다. 그랬더니 3차항의 계수 1이죠. 분의 너도 3차항의 계수는 어때? 6분의 2가 돼. 그렇죠? 그래서 6분의 2요. 이렇게 극한값 3분의 1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요. 네, 두 번째.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n 1 뭐야? 더하기 2 더하기 n까지의 합이고 분의, 자, 분자 뭐라고 적혔니 이거? 1 곱하기에 2 더하기요 2 곱하기에 3 해서 네, n 곱하기 n 플러스 1까지의 합을 구해라 라는 건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말이지, 분모가 n 곱하기에 이건 시그마 k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 분자가 문제인데, 자 분자 뭐 계산해 볼까? 요 녀석은 너는 시그마로 써보니까 시그마 k는 1번부터 n번까지고요. 일반항이 n에 n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k 그리고 k 플러스 1일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그는 뭐래 이거 k제곱이랑 k의 합이니까 6분의 n 플러스 1, 자 2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 플러스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됩니다.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무한대로 가는 세상이라서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를 하려는데, 분모가 지금 3차야. n이 3개가 곱해져 있잖아. 3차이고 분자도 이 식이 들어올 것 같으면 역시 3차입니다. 최고차항. 그러면은 최고차항의 개수만 살릴 거니까 3차항의 개수 2분의 1. 그쵸? 2분의 1 분의 뭐야, 너도 여기는 어차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지? 3차항만 쳐다볼 거니까. 그럼 3차항은 오케이 6분의 2가 되겠어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극한값은 3분의 2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더라. 괜찮죠? 우리가 함수의 극한도 끝낸 마당에 수열의 극한이 어렵다. 모순이에요, 모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 좀 자동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 자동으로 따라오게 하려면 나한테 이제 센서를 달아야 되겠죠? 센서를 달아서 카메라가 나를 쫓아오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 딱 보면 여기다가 설명을 하면 난 여기 위치에 있어야 돼, 오른쪽 위치에. 근데 센서를 붙이면 여기다가 수업하고 있는데 화면에는 내가 가운데 있는 거지. 이게 문제가 생겨. 그래, 관심 없겠지만 그냥 얘기해 봤어. 못된 것들. 어제 과제 문자 받았니? 좋아. 열심히 풀어오세요. 자, 기본 문제 1-3번입니다. 내일 수요일. 거꾸로 해도 우영우라고. 자, 봅시다. 우영우 안 보니? 세상에. 그래, 그거, 어디, 알아? 둘이, 하지 마. 그거 좀 쪽팔리니까. 사실 우리 와이프가 요새 그래. 내가 그걸 받아줘야 되나 그냥 둬야 되나, 이게 사실 좀 힘들어. 집에 들어가면 이투더 정투더 그러시는데, 이걸 내가. 자, 야 봅시다. 기본 문제 1-3번입니다 그래, 흥겹게 삽시다. 공부만 잘해봐요. 뭔들 못해요. 우영우가 재밌는 이유가 뭔지 알아? 걔가 천재이기 때문이야. 알겠어? 공부를 잘하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영우가 모든 게 용서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서울대 로스쿨 수석이래잖아. 그죠? 공부하세요. 갑니다. 오늘부터 유튜브 올라가는데 이런 멘트 올라가면 악플 좀 달릴라나? 괜찮아. 나답게 가야죠. 그죠? 괜찮아요. 편집하지 마십시오. 네. 이러면 알아서 편집 안 하시겠죠? 네. 그래, 맞아. 알아. 선생님은 팬 반, 뭐랄까, 이걸 뭐라고 하죠? 나쁜 애들. 안티, 그렇지. 안티 반이라고 생각해.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이라서. 니네도 그렇잖아. 이 중에 반은 집에 가서 이종근 쓰레기 새끼 그럴 거고, 이 중에 반은 그래도 와, 역시 이종근이 최고야,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나도 알아. 그래. 알았어. 수학만 열심히 가르쳐 볼게요. 어쨌든 공부하라고.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계산해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루트가 있음. 그래서 분자를 유리화하겠다.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에 n 분의 0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하니까 2조 2. 그렇죠? 그랬더니 n자리에 무한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분의 상수. 그래서 너는 0인 거요. 그죠? 너무 당연한 소리고요. 자, 다음 두 번째 2번. 이번엔 리미트. 자, n이가 무한대로 가는데 네,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n 그리고 마이너스 n 이라고 했으면 역시 똑같습니다. 유리화합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루트 n의 제곱 더하기 n 플러스 n 분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n이 남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까 했던 얘기 어딨게? 여기 있게. 그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루트를 포함하고 있어서 유리화를 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등장한다며. 지금 딱 그러고 있죠.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살려봤더니 루트 안에 n제곱은 1차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1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만 살리래요. 그러면 정확하게 루트 1 플러스 1 분의 1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그자의 극한값 2분의 1이요. 됐네요. 자, 다음 3번이에요. 3번. 3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야 이거? 2에 플러스 3n 제곱에 마이너스 n의 제곱 세제곱. 이자의 극한값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자, 네, 뭐 제일 큰 놈으로 묶어내래.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세제곱으로 묶었더니요, 세제곱분의 2 더하기 n분의 3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때 니가 0으로 니도 0으로 너는 무한대로 가니까, 그렇죠?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너는 음의 무한대야 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수투를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연수의 세상으로만 바뀌었을 뿐 지금 여기 있는 너 녀석은 3차 함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도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녀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어때? 음수. 이 녀석의 그래프의 성향은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n의 값을 무한대로 땡겨 달래잖아. 오른쪽으로 한없이 땡겨 버리면 너의 그래프는 아래로 내려가는 중.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요. 그죠? 요 정도 얘기도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다는 거죠. 그죠? 극한값의 계산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자고. 그러지 말까? 이어서 가자고. 미안해요. 그래, 말 바꿔서 미안한데 요것만 하고 갑시다. 극한값에 배소를 비교하겠다. 그쵸? 유명한 정리 있는 단원이잖아요. 그래. 극한값의 대소를 비교해보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알파입니다. 그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은 베타입니다. 니네 둘이가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첫 번째 an이보다 bn이가 크다면, 그지? 니들의 극한값 또한 알파와 베타 또한 같은 방향을 가지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함수의 극한대랑 똑같다. 그때 당시에 비유를 하기를, 그지? 얘가 크더라도 목표는 똑같을 수 있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긴 등호가 있든가 없든가 상관없이 이쪽은 등호가 붙겠다는 거야. 그지? 요거 좀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어떤 새로운 수열 CN에 대하여 AN과 BN의 사이에 있는 수열 CN이래. 그치? 사이에 끼어 있는 수열 CN에 대하여 알파와 베타가 똑같다면, 그치? 그러니까 AN과 BN의 극한값이 똑같다면 그때 성립하는 내용, 그냥 이런 당연한 논리지. 네가 CN은 위에 천장과 바닥 사이에 끼어 있는데 천장과 바닥이 무한대로 갔을 때 똑같은 위치로 가고 있대. 그럼 가운데 있는 너로서는 거기로 스며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의 극한값 또한 알파라고 주어지더라. 이것을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 또는 스퀴즈 정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서 덤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그 다다음 단원에서도 쓸 건데 어떤 범위를 주어놔 놓고, 그지? 함수가 됐든 수열이 됐든 그가 만족하는 범위를 주어 놓고 거기다가 너에게 극한을 계산해 달래 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땐 반드시 지금과 같은 샌드위치 정리를 생각해 달라 라고 머릿속에 고정관념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해요. 그죠? 그런 내용이었대요. 그래서 교재 기본 문제 1-4번 보시면 문제 좋아. 자, 어떤 자연수의 n에 대하여 n보다 an이가 크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대. 그때 sn의 극한값을 만들어 달래줘. 그죠? 기본적으로 수학 1이 안 되면 끝장나는 겁니다. 됐지? 됐지? 자, 가볼게. 뭐 복습 겸 이런 멘트 해볼까? 수열이란 단원에서 가장 기본이 뭐랬니? 그렇지. 대입하고 나열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n의 자리에다가 1 넣은 거부터, 그죠? sn을 구하려니까 n의 자리에다가 n을 집어넣은 것까지를 쭉 나열해 볼 테야. 된 거야. 그래서 나열을 해보니까 넌 1보다 크고 A1이가 2보다 작고요. 2보다 큰 A2가 3보다 작아요. 그러면서 n보다 큰 AN이가 n 플러스 1보다 작대. 그때 지금 우리 보고 해달라는 건 SN과 관련된 정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을 그냥 각 한 끼리 더 하려고, 각 변끼리. 그렇죠? 그러면 좌변은 1부터 n까지의 합이니까 여기가 뭐래? 2분의 n 그리고 n 플러스 1 인계고, 그 다음 사이에 끼어 있는 게 a1부터 an까지의 합이잖아. 이게 sn. 그렇죠? 보면은 2부터 n 플러스 1까지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거?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마이너스 1 동의함? 괜찮지? 지금 내가 지금 이게 뭐 어떻게 한 거니 이게? 시그마의 1번부터 n 플러스 1번까지의 k에서 1만 뺀 거잖니? 납득이 되니? 그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문제가 원하는 게 SN에 대하여 SN을 n제곱으로 나눠 갖고 극한을 보내달래. 그러면 그냥 n의 제곱, n의 제곱, n의 제곱 각 변을 n제곱으로 나눴고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겠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전체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줘버리겠다.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어때요? 여기는 2n제곱 2차분의 n제곱 플러스 n 2차야.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만 살렸더니 2분의 1이야. 이렇게 나온 거고, 너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n제곱분의 2차입니다. 그럼 2차항의 개수 1이고요. 여기는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극한값 2분의 1 된 거죠. 따라서 가운데 끼어있는 너로서도 어쩔 수 없이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n제곱분의 sn이가 2분의 1이 되겠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죠? 샌드위치 정리래요. 극한값을 계산해 봤네요. 진짜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얘기를 좀 이따가 해봅시다.